도모, 건니치와. 해커스 일본어 김하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쉽고 실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일본어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입니다. 일본어의 이는 사전으로 찾아봐 주시면 좋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SNS 중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좋아요가 일본에서는 이네입니다. 그렇다면 좋다는 의미만 가지고 있느냐? 아니죠. 그 외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쓰는지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자, 이가 좋다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이는 두 가지 의미로 더 쓰일 수 있답니다. 하나는 괜찮다는 의미, 또 다른 하나는요, 됐다라고 거절하는 의미. 이렇게 두 가지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이로 같이 대화해볼까요? 대화를 시작하기 전 우리 일본어 꿀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랑 일본어는 비슷한 점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예를 들어 한국어로 먹어? 라고 문장 끝을 올려주면 질문, 먹어? 라고 끝을 내려주면 대답이 되는 것처럼 일본어도 똑같이 반말로 문장 끝을 올려주시면 질문, 문장 끝을 내려주시면 대답이 됩니다. 이 팁을 기억해 주시고 먼저 좋다의 이로 같이 대화해 볼게요. 날씨에 관해서 오늘 날씨 좋다라고 할 때는 오늘 날씨 이네 완벽하게 일본어로 해주시면 켜天気 이네. 친구와 얘기할 때도 똑같이 말해주면 돼요. 그럼 물어볼 수도 있죠. 문장 끝 올려주십니다. 켜의天気 이? 라고 올려주시면 오늘 날씨 좋아? 괜찮아? 라고 물어보는 거. 대답으로 응 좋다 라고 할 때는 응 이네 해주시면 된다는 거. 날씨에 관해서만이 아니라 뭔가에 대해 좋다라고 할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친구랑 뭔가를 먹으러 간다, 영화를 보러 간다? 아니면 어떤 연예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로 대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괜찮아요. 이거 괜찮아? 좋아? 라고 할 때는 이거 이것까지 일본어로 한다면 이거는 일본어로 코레 라고 합니다. 붙여주실게요. 코레 라고 하면 되시고요. 대답으로 괜찮아, 좋아 라고 할 때는 끝을 내려주십니다. 응, 아니면 이요 라고 대답해주면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됐다 라는 의미의 어떻게 할까요? 배가 불러요. 우리 배부른 내 친구가 더 먹을래 라고 하면 더는 라고 일본어로 해주시면 뭐 물어보고 대답해 볼까요? 뭐 라고 문장을 올려주시면 다 안 먹어도 괜찮아? 라는 의미. 그럼 이제 대답으로 응, 뭐 하면 더는 괜찮아 라고 대답하는 게 된다는 거. 그러면 우리 반말할 때만 사용이 가능하냐? 물론 존댓말으로도 사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죠? 한국어로 입니다를 일본어로는 데스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럼 질문할 때는 제가 사실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단아까 중에 까만 붙여주시면 존댓말에서 질문문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방금 같이 알아봤던 날씨에 대해서도 켜의天気 이ですね로 이 뒤에 데스를 붙여주시면 오늘 날씨 좋네요가 되시고요. 질문으로는 데스 뒤에 까를 붙여서 켜의天気 이ですか하면 오늘 날씨 좋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됩니다. 똑같이 가주셔서 이거 괜찮아요? 좋아요? 라고 하실 때도 우린 데스까 붙여주십니다. 고래 이 데스까? 라고 하면 되고요. 대답으론 까만 빼주십니다. 고래 이 데스 라거나 고래 이 데스요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역시나 우리 뭐 이 데스까? 라고 하면 더는 괜찮아요? 더 안 먹어도 되나요? 이제 괜찮나요? 등의 질문이 가능하시고요. 까만 빼주시면 뭐 이 데스 더는 괜찮아요. 됐어요 등 대답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거. 좋습니다. 좋아요. 이네 간단하게 바로 사용할 수 있겠죠. すいませんすいませんお願い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도모, 건니치와. 해커스 일본어 김하은입니다. 여러분, 방금 인사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한 표현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신 기분이 들진 않으셨나요? 하하, 네.
눈치를 딱 채셨을 수도 있는데 오늘 저랑 함께 알아볼 표현은 일본어의 기본 인사 표현입니다. 이 표현들을 가지고 실제 일본에서 쇼핑을 하고 주문도 해보고 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그럼 먼저 첫 번째, すみません. すみません은 일본어로 죄송합니다 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시죠? 맞습니다. 맞아요. 네. 누군가의 발을 밟거나 했을 때 미안하다, 죄송하다 라고 すみません 하고 사과해 주실 수 있으시고요. 또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는 사실. 네. 하나는 감사의 의미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건 상대방한테 뭔가를 받았거나 뭔가 상대방이 해줬을 때 그 감사함에 대해 미안하게도 내가 아무것도 돌려줄 수 없어서 내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다, 내 마음이 좋지 않다라는 감사의 의미가 됩니다. 영어로는 제가 영어 좀 잘 못하는데요. thank you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나가다, 우리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내가 떨어뜨린 지갑을 주워줘서 가져다 전해줄 때, 그럴 때 미안한데 고맙죠? 스미마셍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 다음으론 음식점에서 점원분을 부를 때, 누군가한테 말을 걸 때 사용할 수 있어요. 헤아로 발음하기가 어려울 때 스미마셍이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오네가이시마스. 이 표현도 참 유용해요. 한국어로 부탁합니다 입니다. 그럼 주문하실 때 한국에선 이모님, 사장님, 저기요 라고 하시죠. 일본에선 오네가이시마스 하시면 되세요. 물론 우리 부를 때, 말을 걸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스미마셍 해주셔도 당연히 됩니다. 따로따로 내가 마음에 드는 표현 하나만 사용해 주셔도 괜찮으시고요. 아니면 붙여주셔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저기요 부탁드립니다. 저기요 주문 좀 부탁드립니다 해서 주문 좀 없어도 괜찮죠? 일본어도 똑같습니다. 스미마셍 오네가이시마스. 그리고 메뉴판을 보고 골라요. 쇼핑할 때 이게 마음에 들어요. 우리는 그 음식이, 물건이 일본어로 뭔지 몰라도 실전 일본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한다? 가리키면서 오네가이시마스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거라는 표현은 지난번 이에 대해 알아볼 때 잠깐 말씀드렸었죠. 코레라고 합니다. 그럼 코레 오네가이시마스 하시면 이거 부탁드립니다가 되니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것도 우리 본격을 위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은 표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에 해당이 되시죠? 상대방이 우리가 뭔가 부탁한 일을 해주거나 아니면 고맙다라고 하실 때 사용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근데 또 매번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마다 너무 길다 싶으면 우리는 너무 이렇게 대신 말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하시는 거는 부사로서 인사의 앞에 붙여서 진심으로 감사하거나 사죄를 하거나 하는 감정을 나타내는데요. 붙여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단독으로 줄여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린 고맙다라는 표현을 여러 버전으로 말할 수 있어집니다. 너무 아리가또, 너무 아리가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너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네, 순서대로 길어지는데 이 순서대로 감각적으로 마음의 무게가 커지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본어로 쇼핑을 할 수도, 주문을 할 수도 있고 그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겠죠. 도모, konnichiwa. 해커스 일본어 김하은입니다. 오늘은 우리就活 일본의 취업 문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취업은 한국과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구나 하고 알아가는 소개 영상 정도다라는 점 꼭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일본의 대학생들은 언제 취업을 할까요? 보통 매년 3월 말쯤에 대학교 졸업식을 하고 4월 1일에 새롭게 회사에 입사하는 편이랍니다. 한국에서는 취준생, 취업 준비라는 말을 하는데 일본에서는就活, 취업활동,就活活動를 줄여 취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의 4년제 대학교를 기준으로 하자면 유학이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딱 4년 만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졸업하기 전에 취업을 하는 문화가 일반적이죠. 많은 경우가 4학년 1학기가 끝나기 전에 내정, 회사의 합격 통지를 받게 됩니다. 그럼 남은 한 학기는 무엇을 하느냐? 졸업 학점까지 꽉 채워놓은 친구들의 경우는 입사하기 전까지 인생에서 가장 긴 휴식 기간을 갖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으는 친구들도 있고 세계 곳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친구들도 있죠. 네, 그럼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이미 취업활동, 시우카즈를 끝내는 경우가 많은 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또 알아두면 좋은 표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신소즈, 키소즈라는 단어가 됩니다. 신소즈는 새롭게 졸업할,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시우카즈세, 한국어로 직역하면 취할생, 취업활동을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이 되십니다. 키소즈는 이미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이 되는데요. 기업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겠지만 큰 기업들의 경우 신소즈와 키소즈는 다른 전형으로 모집을 해서 매년 비슷한 기간에 이력서를 받고요. 채용 규모가 큰 경우는 신소즈를 대상으로 하고 키소즈인 경우엔 정해진 시기가 따로 없이 빈자리가 났을 때 모집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에요. 신소즈를 대상으로 하는 시우카즈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가장 중요한 건 정보. 많은 학교들에는 취업 활동을 위한 공간이 설치되어 있고 또 유명한 리쿠나비, 마이나비라는 취업 정보가 올라오는 사이트를 이용하기도 한답니다. 요즘은 이 취업 사이트를 통해 지원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내가 원하는 업계의 회사들의 정보와 서류 접수 기간 등을 알려주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여름방학을 기준으로 많은 학생들이 가입을 하고 정보를 얻어가기도 합니다. 또한 내가 가고 싶은 회사가 있다 하면 할 일이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학교 졸업생 중에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선배, 오비, 올드보이, 오지 하면은 올드걸을 알아내어 방문하는 거. 눈도장을 찍고 여러 경험담을 듣는 자리를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 그 회사의 기업 설명회 일정을 알아보고 참여하기. 굉장히 중요하게 되십니다. 세 번째는 졸업생 선배 중 내가 가고 싶은 회사에 이번에 입사했거나 내정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선배에게 그 선배가 정리해둔 면접 노트나 면접 팁을 받는 것. 미리 그 회사에서 나오는 예상 질문과 패턴을 알고 있으면 엄청난 무기가 된답니다. 다음으로 이력서를 보내고 나서 여러 과정을 거쳐 내정을 받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는 SPI라고 불리는 한국의 인적성 검사와 비슷한 시험이 있습니다. 컴퓨터가 있는 곳이라면 장소에 관계없이 시험을 볼 수 있는 경우와 시험센터로 가서 시험을 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 서점에서 문제집을 판매하기도 하고요. 이때 족보를 가지고 있는 친한 친구나 선배가 있다면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면접의 경우 회사보다 다른데 은행의 경우 보통 그룹 면접 이후 3번 이상의 면접을 보게 되고요. 면접을 보고 온 당일 전화를 받지 못하면 불합격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행이 빠르죠? 일본에서 시우카즈를 할 때 마지막으로 알아둘 것은 시우카즈, 즉 리크루트 전용 수트와 전용 가방이 있다는 점이에요. 비교적 자유로운 복장으로 면접에 가는 한국에 비해 일본은 검정색의 보통 정장과 깃이 조금 넓은 하얀 셔츠, 그리고 네모난 서류 가방 같은 검정 가방, 또 검정 구두가 기본 취업 활동의 복장이 됩니다. 회사의 면접뿐만이 아니라 기업 설명회에도 이 복장으로 참여하셔야 되세요. 시우카즈 시즌이 되면 큰 정장 브랜드들에서 시즌 할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으니 고가의 브랜드에서 사지 않아도 된답니다. 도모, 건니치와. 히커스 일본어 김한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요. 같은 한국인인 게 자랑스럽고 멋진 문화의 대표주자 방탄소년단 BTS가 월드 투어로 미국의 큰 스타디움에서 콘서트를 하고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이 홈 구장으로도 사용하던 영국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콘서트를 한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굉장히 장난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서두가 길었던 이유가 궁금하시죠? 오늘 같이 알아볼 표현과 관련이 있는데요. 과연 무슨 표현일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자, 오늘 배워볼 표현은 제가 위에서 조금 스포를 했는데 대박, 쩔어, 장난 아니다 와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야바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조금 젊은 층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원래 야바이라는 어원에는 여러 썰이 있는데 아마 에도 시대 후기쯤 사용되었을 걸로 추정되는 야바라는 은어가 그 배경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의미로서는 감옥이나 간수 등을 가리키는 말이었을 거라고 해요. 네, 나아가 더 기원을 더듬어 보면 이하 아브나의 매우 위험이 어원이다라고 하는 썰도 있어요. 이 야바가 변화해서 야바나리라는 형용동사가 되었고 그게 야바이라는 형용사로서도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도둑이 뭔가를 훔치러 들어갈 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자세를 낮게 땅을 기어서 가는 것을 오하이라고 하는데 그 오하이가 야바이로 표현이 변화되었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야바이는 굉장히 기회가 상황이 좋지 않다거나 위험한 상황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니 아무래도 원조 야바이는 악인에 관계되어 있는 것이 유래인 것 같네요. 그런데 요즘 이 젊은 사람들은 야바이를 다른 의미로서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알아두면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위에서 살짝 말한 한국어의 대박, 쩔어, 장난 아냐와 비슷하다 하면 딱 감이 오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야바이라는 단어 하나로 맛있다, 굉장하다, 멋지다, 멋있다, 깜짝 놀라다, 좋은 결과, 귀엽다, 잘 어울린다, 맛없다, 유감이다, 촌스럽다, 상황이 좋지 않다, 나쁜 결과다, 몸 상태가 나쁘다, 안 어울린다 등 정말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게 된 거죠. 야바이라는 표현에 있어서 옳고 틀린 사용법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사용하면 되시는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로도 부정적인 의미로도 양쪽의 의미로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요즘 한국에서도 조금 젊은 층에서 많이 사용하는 대박, 쩔어와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예를 들면 요즘 핫한 영화를 봤을 때 정말 재미있을 때 대박, 쩐다, 장난 아니다. 전 세계로 대한민국을 널리 알려주고 계시는 BTS의 신곡을 듣고도 너무 좋다 할 때 이번 노래도 대박이야, 장난 아니야. 우리 새로 생긴 집 근처에 닭집이 굉장히 맛있을 때도 대박 맛있어. 잔뜩 기대하고 본 영화나 먹은 음식이 별로였을 때도 대박, 쩔어를 사용해 줄 수 있듯이 일본어의 야바이 또한 매력적이어도 매력적이지 않아도 귀여워도 귀엽지 않아도 멋있어도 맛있지 않아도 멋있어도 멋있지 않아도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대부분의 말을 이 야바이 한마디로 해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 편리하죠? 정말 야바이하네요. 진짜 대박이죠? 이 표현 하나로 우리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의미로 말해줄 수 있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야바이 했던 일본어 표현들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제가 가르쳐드린 일본어 표현이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우린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마타네!